저는 첫 낙찰을 회사 다니면서 받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낙찰 전에 이제 조사할 때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, 낙찰 후에도 진짜 그 집 문 앞에서 벨도 못 누르고 진짜 한참 서 있다가 진짜 바보처럼 그냥 집에 간 경험이 있거든요. 문에 귀를 대고 막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막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. 벨도 못 누르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,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, 진짜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걱정되고,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분이랑 처음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. 거주하시는 분이랑.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할 말들을 막 써놨어요.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막 읽으면서 통화를 하는데, 진짜 목소리가 막 덜덜덜 떨려서 나오는 거예요. 너무 막 긴장되고 떨리니까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초짜처럼 막 느껴졌을까,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창피하긴 한데,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, 처음에. 그래서 남들은 제가 경매한다고 하면 제가 성격적으로 되게 막 대범하고 남들한테 할 말 되게 딱딱딱딱 하는 스타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경매를 한다는 게 진짜 무슨 3대 미스테리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되게 소심하고 남한테 약간 불편한 얘기들을 진짜 못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겁도 진짜 많고 소심하고 막 그런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부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경매였는지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경매를 시작한 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싸게 사면 무조건 번다. 이 구조가 되게 명확해 보였어요, 저한테. 경매라는 게. 왜냐면 뭐든 투자나 부업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리스크잖아요. 원금 손실.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뭔가 시작했는데 돈을 못 버는 것까지는 오케이. 근데 내가 막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손실이 난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, 대부분은. 근데 제가 봤을 때 경매라는 거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구조는 되게 단순하거든요.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산다.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한다. 그래서 시세 팔거나 뭐 월세나 뭐 전세를 놓는다. 뭐 이런 수순인데, 그러니까 뭔가 경매는 처음부터 싸게,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이긴 했어요. 제가 경매를 시작한 것 중에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, 경매를. 경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도 되게 그랬거든요. 경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아?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약간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경매는 이제 권리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,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를 해야 되고, 뭐 매번 법원에 가서 뭐 입찰도 해야 되고,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내야 되고,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어쨌든 경매 물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. 그냥 오늘 내가 경매를 해야지 그래서 내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매번 번거롭게 법원을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진입하기 어려운 약간 허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약간 기회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었어요. 네. 뭐 어렵고 귀찮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. 약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세 번째는 이제 낙찰 한 번으로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스마트 스토어였거든요.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고 그때 한창 막 창업 다마고치 막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완전 붐이었어요. 그래갖고 그때 저도 그거 보고 시작해서 이제 처음 부업을 시작을 해본 건데,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 파는 거 다 똑같이 팔고, 그러니까 이제 가격밖에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제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매출이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까지 나와도 남는 거는 진짜 뭐 정말 뭐 10% 남아봤자 1,000만 원에 10%라고 해봤자 1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거를 보게 됐는데 뭐 한 번에 3, 4천씩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되는 금액대가 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에 이거 한두 번만 낙찰받아도 회사 안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시작한 이유도 있는데요. 제가 처음에 낙찰받은 게 화곡동 빌라였는데 2억 2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. 그리고
그거를 2억 4,500 정도에 팔았으니까 뭐 괜찮았죠. 예, 물론 이런저런 비용 들어간 것도 있고 뭐 팔리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리긴 했는데 저한테 그냥 이거라면 퇴사를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줬죠. 첫 물건이. 제 성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매를 시작한 건 이 정도 이유였는데요. 뭐 물론 경매가 제일 좋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. 매장 지키는 뭐 장사처럼 회사를 그만둘 필요도 없고, 뭐 퇴근 후나 주말이나 뭐 임장도 갈 수 있고, 시세 조사도 할 수 있고, 뭐 법원을 매번 가는 게 이제 휴가를 내고 막 이러는 게 부담스럽다면 뭐 대리 입찰이라는 제도도 있고,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.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매 덕분에 이제 월급에만 매달려 있던 구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퇴사도 할 수 있게 된 케이스인데요. 회사 다니면서 저도 회사 15년 다녔지만 회사 다니면서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회사 외적인 수입이나 퇴사하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런 거는 회사를 다니는 구조 안에서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진짜 막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고 진짜 막막하잖아. 나와서 뭔가 한다는 게. 근데 이제 회사라는 구조에 내가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, 심리적으로. 경매라는 거는, 그 안에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진짜 저같이 성격적으로 진짜 막 소심하고 겁많고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했다고 하면 진짜 어떤 분이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었거나 한 번쯤 해볼까 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저는 진짜 무조건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은 금방 가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조금씩이라도 실행해보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뭐 경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려 볼게요.